시니어 영어 시간입니다. 시니어 영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대 영어 특강을 들으셨죠. 우리나라 영어가 아무리 영어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없는 산모형과 7가지를 착각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영어가 된다는 것, 수학의 구구단 같은 것만 하면 영어가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가 자유스럽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우리 시니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영어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걸 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특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요, 우리 시니어 선배님 여러분들이나 우리 지금 파릇파릇 새싹하는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나 한창 공부를 왕성하게 하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나 언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영어는 그 순서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자, 언어를 하는데 말을 해야 되겠죠?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들어야 되겠죠? 그죠? 또 유창하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또 어휘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등등 얼마나 할 게 쓰기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그 학습자의 용량은 소주잔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인데 그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거죠. 언어라는 건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말을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우린 어린아이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와 우리가 영어를, 남의 나라 말을 영어를 배울 때와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단어 좀 외워가지고 뭔가를 말해야 되는 입장은 우리 어린애들이 우리말을 틀 때, 그럼 그걸 보면 됩니다. 우린 어린아이들이 우리말을 틀 때 옹알이가 막 끝난 다음에 막 그냥 입을 뻘긋뻘긋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What? 그러면서 영어로 말하면 what 하는 거죠. What. 자기가 질문에 의지도 없으면서 그냥 물어봐요. 습관적으로. 이게 뭐야? 또 듣지도 않아요. 또 저게 뭐야? 했는데 또 듣고. 같은 걸 10번, 20번, 100번 물어보죠. 자, 모든 언어 학습의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는 뭘 하죠?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죠?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언어의 사회성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기 입장에서는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먼저 걸은 겁니다. 좋은 뜻의 싸움을 건 거예요. 말의 싸움을. 그럼 엄마 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엄마는 아기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기는 아직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는 뭐 언제 쓰고 이런 거란다. 애가 듣겠어요? 못 들어요. 근데 계속 엄마, 아빠, 주위 사람들이 이걸 반복해서 대답을 들려주면서 이 아이가 뭐가 형성이 되냐면 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듣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엄마 아빠의 어휘 속에서 말하는 수많은 어휘 속에서 문장력이 생기는 거고요. 발음까지 좋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절로. 이게 기본 흐름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인이 이 흐름을 몰랐던 거죠. 언어 학자들조차도 이렇게 당연히 상식적인 것을 몰랐던 거죠. 일단은 뭐만 하면 돼요? 우리 용량은 지금 떠듬 질문하기도 힘든 용량이에요. 우리의 용량은. 근데 그 많은 걸 했던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했어요? 독해를 했던 거예요. 독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운다고 생각했습니까?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죠. 그죠? 대화는 근데 묻고 답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답하는 거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적인 설명이 됐잖아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싸움을 걸고 좋은 뜻이에요. 언어적인 언어 사회성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질문을 안 하고 우리는 독해를 했던 겁니다. 독해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데 무슨 언어적인 상대성과 사회성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질문을 할 때 알고 봤더니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2가지 패턴으로 나눠진다는 걸 김 원장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말 서술어가요. 수천만인 것 같지만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은 이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분류를 쫙 홍해가 갈라지지 갈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는 영어로 질문을 할 때요. 무조건 의비준하라는 이런 어떤 순서가 정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던 거죠. 그죠? 이 안에 수천만 문장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할 때 이 두 패턴밖에 쓰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른 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굳이. 그죠? 그럼 두 패턴만 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 주야장창 어마어마한 것들을 공부해놓고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양섭 원장이 나름대로 각고 끝에 마련한 건 뭐냐면요. 수학으로 치면 순서를 잡아놨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숫자를 외운 다음에 더하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빼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곱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수하면서 인수분해 함수 방정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더하기 빼기 구구단이 아예 통째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수가 없는 상황에서 미적분을 십수년, 수십 년 배운다고 계산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요 두 패턴 의비주나 의조주동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경부선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호남선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장소에 있다예요. 그러면 의비주나로 말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자, 너 어제 어디 있었니? Where? You? Yesterday. 다 아는 거예요. 비동사만 빼고는요. Where? You? Yesterday.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비동사는 왜 뭘까요? 비동사를 충분히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비동사예요. 근데 be라고 안 하고 쓸 때는 am, is, was, were로 나누어 썼잖아요. 이것도 영어 문장 속에서는 이해가 돼요. 영어 문장 속에서는 알아요. 근데 영어 회화라는 것은 우리말을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서술어와 주어에 따라서 이거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연습을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 박사가 돼도 토익 900점을 맞아도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비동사에서 딱 스톱되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자, 여기서는 you의 과거니까 were가 나오죠. 너 어제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yesterday? 그러면 요 하나만 해도 영어 회화의 25%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25%는 다 의비준하로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너 어제 뭐 먹었니는 먹다니까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잖아요. 이때는 의비준하로 말하면 안 되고 의조주동나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조동사만 몰라. 한번 볼까요? 너 어제 뭐 먹었니? What you eat yesterday. 딱 떨어지잖아요. 요거는 조동사는 과거일 때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안 해봤던 거죠. 과거일 때 did. What did you eat yesterday? 딱 떨어지는 거죠. 즉, 요 의비주나 의조주동나만 가지면 영어의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여러분들께서요. 요 두 패턴만 어떤 우리말에도 여기 넣어가지고 말하는 연습만 이 김원장하고 하면 영어는 오히려 우리 손주, 손녀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땐 손주, 손녀들한테 돈 받고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가능합니다. 왜? 애기들은 아직 이걸 모르니까요. 김원장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경부선 버스고는 호남선 버스예요. 근데 경부선 버스하고 호남선 버스 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경부선 터미널로 가고 호남선 터미널로 가야 되죠. 그게 우리말 서술어에서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게 영어 사칙의 첫 번째예요. 자, 영어 사칙의 첫 번째, 반드시 타야 될 게 있었는데 대한민국 영어는 이걸 못 잡아낸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우리말 서술어에서 구별하는 거고, 그거를 오늘서부터 한 4, 5, 6 강좌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느 문장은 비동사 문장인데 어느 문장은 일반 동사 문장이고, 근데 비동사 문장에서 또 넘어야 될 산이 큰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의사이다 그러면 이다니까 비동사잖아요. 이다니까 비. 그러면 원래는 I be a doctor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비란 놈만 막상 쓸 때는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선택해서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말에서 연습을 했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25% 비동사 쓸 때 다 스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칙은 뭐냐면, 그럼 일반 동사일 때는
비동사일 때는 그게 문제고요. 일반 동사 올라가 또 넘어야 될 산이 어떤 산이냐면 두더지산입니다. 두더지산. 땅속에 있는 두더지가 아니고요. 두냐 더즈냐. 이거를 넘기가 너무 어려운 산인데 우리 이거를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구구단 표 하나도 우리가 단단히 10단에 100단에 1000단에 3년 4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 피자 좋아하니? 그럴 땐 do you like 피자 이래야 되잖아요. 너희 엄마도 피자 좋아하시냐 할 때는 do가 아니고 does your mom 내야 되는데 어떤 때 do를 쓰고 어떤 때 does를 쓰고 우리가 이가 영어 문장 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연습을 했냐고요. 다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요 세 가지의 대한민국 영어는 그냥 깡그리 지난 100년이 어둠 속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상식적으로 접근을 못해서요. 자, 네 번째 사칙은 조동사 활용하기죠. 그래서 저는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전공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만드는 계가를 이루었던 거죠. 자, 구구단을 수학 박사가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누군가가 더하기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하다가 구구단표로 만든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서 제가 영어 전문가들한테 가서도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 이걸 노벨상감이라고 하는데요. 꼭 물어봐요. 이 엄청난 걸 어떻게 영어 전공 안 한 분이 발견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마도 겸손하게 하죠. 영어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영어 전공을 했으면 저 역시도 이 영어에서 한글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못 벗어나서 한글에서 영어라는 이 정답을 못 찾았을 겁니다.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 비동사, 일반 동사 구별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비일 구별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영어 문장 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문장 앵무새처럼 앵방방 외워봐야 외워지지도 않고, 그죠? 외워봐야 툭 치면 또 까먹고, 그죠? 또 그 외운 거를 써먹을 환경을 만나야 그 환경을 쓰죠. 그 외운 걸 쓰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저희 여러분, 이 절대로 영어 문장 급한 게 아닙니다. 급할수록 침착하게 다져가면서 가면 6개월 안에 제가 영어를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비일 구별합니다. 자, 비동사는 뭐냐면 우리말로 명사이다, 장소에 있다, 형용사다. 이 뉘앙스가 있으면 비동사입니다. 아니면 명사이다, 의사이다, 장소에 있다, 부산에 있다, 형용사다, 뚱뚱하다 이런 거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태라는 겁니다. 상태. 즉 명사이다냐, 장소에 있다냐, 형용사다로 구별하든가 아니면 상태든가. 일반 동사는 뭐냐면 그 외의 모든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가다, 오다, 먹다, 울다. 지금 영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말 서술어를 갖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어 회화의 50%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죠. 자, 명철이는 방에 있다 그러면 빨간 걸 서술어라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있었다도 있다고 으뜸걸 기본형을 말하는 겁니다. 있을 것이다도 있다죠. 자, 이거 여기 있다가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헤아리면 되는 거죠. 아까 명사이다, 장소에 있다니까 이건 비동사죠. 요거 헤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들은 산에 갔다. 갔다 으뜸꼴은 가다죠. 가다가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요 명사이다, 장소이다, 형용사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토끼들은 귀엽다. 이게 어렵습니다. 자, 공부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study입니다. 그죠? 근데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뭐죠? 그러면 다들 여러분들 happy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happy. happy는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happy는 행복한입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그죠? happy는 행복한이에요. 행복한에 다가 붙었을 때 이 다가 바로 비동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형용사에 다가 붙은 건지 동사 자체가 다가 붙은 건지 공부하다는 공부하다가 다잖아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살다, 싸우다 다 자체에 다가 붙은 건데 귀엽다라는 것은 귀여운에 다가 붙은 거예요. 다만 비동사 요거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감이 올 때가 있죠. 귀여운에 다. 그러니까 다 부분만을 비동사란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온다는 그죠? 행동이잖아요. 일반 동사. 극장에 있었다. 장소에 있었다. 장소에 있다죠. 명사이다. 장소에 있다. 형용사하다는 비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나의 아버지는 의사였다. 였다 없던 꼴은 이다죠. 이다. 이다니까 명사이다니까 비동사. 미국은 이라크와 전쟁한다. 전쟁하다. 동작이죠. 그죠? 명사이다 형용사 장소에 있다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 자, 저하고 수업한 다음에 이걸 다시 백으로 돌려서 자꾸 들으시면서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1%의 학과 99%의 숲입니다. 제이는 마이클을 사랑했다. 사랑하다. 일반 동사죠. 그녀의 아이들은 영리하다. 형용사잖아. 영리한에다가 붙은 거예요. 요거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행복하다. 행복한 애다. 우울하다. 우울한 애다. 지쳤다. 지친 애다. 동작이 아니에요. 다 상태죠. 비동사죠.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다. 선택하다는 동사가 있죠. 선택하다는 동작이죠. 선택하는 거 동작이니까 일반 동사. 자, 한국은 아시아에 있다. 지금 이제 책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서도 책만큼은 있어야 됩니다. 책에 대한 안내는 조금 이따 뒤에서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다. 지금 12쪽을 하는 겁니다.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그들은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다. 있었다.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나의 형은 피자를 먹었다. 먹다. 동작이니까 일반 동사. 착륙하다. 착륙하다. 동작이니까 일반 동사. 슬프다. 슬픈에 다가 붙은 거니까 뭐라고요? 슬픈에 다가 붙으니까 비동사. 자, 그들은 모두 의사입니다. 이다니까 뭐죠? 이다니까. 명사이다니까 비동사. 롯데호텔에 체류합니다. 체류하다죠. 체류하다. stay. 체류하다. 일반 동사. 갑니다. 가다죠. 가다. 가다니까 뭐죠? 일반 동사. 너는 어제 부산에 있었다. 있었다니까 비동사죠. 그들은 독을 먹어야만 했다. 먹어야만 했다. 어떤 꼴은 먹다죠.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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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이죠. 일반 동사죠. 자, 당신 누나는 아름답군요. 아름답다에서 나간 거죠. 그럼 아름답다도 아름다운 이란 형용사에 다가 붙은 거니까 형용사하다 비동사. 땅속에 있다. 두더지가 있다.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우리는 돈 때문에 싸웠다. 싸우다. 동작이죠. 일반 동사. 그들은 러시아에 산다. 살다죠. 살다. 일반 동사. 나의 형은 뚱뚱합니다. 뚱뚱한에 다가 붙은 거죠. 비동사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있다가 장소에 있다가 아니잖아요. 갖고 있다의 으뜸꼴은 가지다죠. 가지다. 일반 동사죠. 불이 날 때 그는 집에 있었다. 이건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우리는 새벽 3시까지 공부했다. 공부하다 스타디 일반 동사. 돼지들은 항상 더럽다. 더러운에 다가 붙은 거죠. 뭐죠? 더러운에 다가 붙은 거니까 비동사. 그들은 경찰이었다. 이었다니까 이다니까 비동사.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B1구별, 영어 사칙의 첫 번째 B1구별을 했습니다. 자, 제가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들 또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업적인 논리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상업적인 논리라면은 학원을 차리고 오히려 내 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1%의 학과 99%의 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지금 한 거는 알듯 말듯 하시겠지만 학을 한 거예요. 1% 학. 그럼 99%의 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재밌어요. 꼭 책을 가시고 하셔야 돼요. 자, 책은 5권에 6만 원입니다. 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절대영어는요, 너무나 좋은 훌륭한 학습 프로그램.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는데,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107강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비포 애프터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하다 좋습니다. 이런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강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7강이 쫙 있어요. 수준별로 딱 제목까지 쫙. 근데 107강이
다 더해도 15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시간이면 영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곱하기 10, 150시간 곱하기 또 10, 1500시간 걸릴 날도 그래도 6개월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반복을 하면 굉장히 좋죠. 자, 이 절대영어 홈페이지 인강을 가지고요. 물론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다른 거 수백 개, 수천 개 좋다 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다 더해도 이 절대영어를 못 따라간다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들어서 내 거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산무와 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건 모든 것은 영어에서 한글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절대영어는 철저하게 한글에서 영어로 바람직한 천동설, 지동설 그런 개념인 거죠. 또 하나는 기존의 것은 다 좋고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딱히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게 없었는데 절대영어는 특강에서 드렸을 6PA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된다. 그 중에 2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가 자유롭다는 것을 잡아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어떤 우리말에도 영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은 그냥 학위주였어요. 아무리 좋아봐도 또 공부해야 돼. 공부에 지쳤는데 또 공부해야 돼. 공부 20년 동안 해서 영어가 안 되는데 또 공부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절대영어는 특강만 다 들면 이미 학은 끝난 겁니다. 뭐예요? 수비주로 휘몰아치거든요. 습으로 계속 습을 하십시오. 강조. 뭐 비일구별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습을 통해서 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다고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시니어 영어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제가 당부, 부탁 또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안 계시면 이게 별로 나는 내 진심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들께 영어로 말문을 틔워드리고 싶은데 별로 이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 얼마나 많이 1000만 명, 2000만 이렇게 많을 텐데 적적 호응도가 어느 시간을 지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 문이 닫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를 아낌없이 분출하고 싶은 거죠.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어가 우리 애들보다 더 영어가 아주 편안하고 인자한 그 음성에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해외여행 가셨어도 얼마나 편안하게 오히려 애들을 이끌고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자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요 1박 2일로 15시간 절대영어를 제주대 학생 위주로 이제 국제대 학생이었는데 그때 위주로 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끌렁끌렁 해가지고 뭐 1박 2일에 무슨 영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뭐 용돈 준다니까 이제 엄마가 용돈 준다니까 와서 했어요. 근데 시간마다 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시간 딱 이틀 하고 나니까 완전히 영어의 문법 가르치면서 영어로 말하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감을 쓰니까 아주 멋지게 아무리 학원 다녀도 안 됐던 영어가 이렇게 됩니다. 너무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올 때 이제는 이제 중학교 홍보가 많이 끝났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은 거예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니? 그러니까는 선생님 솔직히요 이 좋은 걸 왜 남한테 알려줘요? 거기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절대영어의 적은 절대영어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요 시니어 여러분들 학생들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은 경쟁체제니까요. 근데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는요 모쪼록 이 김 원장과 이걸 같이 하시려면 많은 시니어 분들께서 여기에 합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기운 펄펄 내가지고 계속 하지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